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순열에서 마지막 단원인 마지막 개념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얘가 대체 뭐냐? 밑에 있는 이제 예제처럼요. 뭐 요런 문구의 상황이에요.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굳이 따지면 뭐 A, B, C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기본적으로 순열에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밑에 있는 예제처럼 A, A, B 즉 동일한 이러한 A와 A가 이거 동일한 거죠. 이러한 동일한 문자가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얘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얘가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즉 동일한 문자 또는 동일한 대상이 배치가 되어 있을 때 걔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경우의 수 계산하는 원리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밑에 있는 문제에서 세 개의 문자 A, A,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야를 논하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야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기본적으로 이건 세알려도 돼요. 맞죠? A, A, B로 배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A, B, A로 배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 A, A로 배열할 수도 있는 거죠. 즉 B의 이 위치, 요 위치가 제일 끝에 위치하느냐, 중간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제일 앞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자, 동일한 문자, 그리고 다른 문자들이 이제 개수가 지금은 이게 세 개였지만요. 개수가 좀 많아진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문자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가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조합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좀 더 쉽게 이 개념을 뭐 이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순열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문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이러한 방법의 수를 좀 쉽게 찾는 방법은 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원리를 원순열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원순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원형으로 배치할 때 푸는 방식 가장 키워드는 뭐였어요? 대답하셔야죠. 원순열, 직순열로 바꾸는 거죠. 한 놈을 배치해서. 그랬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야해를 계산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명 직순열의 수 형태로 계산을 가져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자체는 A와 A가 같은 걸로 돼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A를 A1으로 보시고요. 뒤에 있는 요 A를 A2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두 개를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기본적으로 3패까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됩니까? 그랬을 때 이 3패까지 즉 총 6가지죠. 이 6가지를 이제 나열을 한번 해보면요. 어떠한 걸 발견할 수 있느냐. 이 6가지에는 결국 A1, A2, B로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A2, A1, B로 나열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A1, B, A2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2, B, A1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그리고 B, A1, A2 그리고 B, A2, A1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해서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A1, A2라는 이 구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했는 거지 원래는 야들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얘들이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원래는 얘들이 어휴 다지와 붙여버렸네. 얘들이 서로 같은 거예요. A1, A2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쉽게 하려고 구분을 지었는 거지 원래는 여기 있던 A1, A2, A2, A1 A1, A2 얘들이 서로 같은 배열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나타내는 배열은 굳이 따지면 누구냐? 바로 요놈이죠. 요놈. AAB 배열이에요. 그죠? 반면 얘가 나타내는 배열은 굳이 따지면 누구냐? 요 두 번째에 있는 요놈이죠. ABA 배열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요 배열은 뭐? 마지막에 있는 요놈 BAA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는데 원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결국
이 동일한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일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해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3팩으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하느냐? 결국 요 A1과 A2를 지금 서로 다르게 봤는데 원래는 얘들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얘들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생기는 개수계만큼 이 3팩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그 방법의 수가 굳이 따지면 몇 가지입니까? 2팩까지죠. 즉 2팩까지가 서로 다른 걸로 해서 이 6가지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2팩까지를 다시 한 개로서 인식을 해주면 돼요. 중복이 됐는 걸. 그랬을 때 중복을 배제시킬 때 하는 방법이, 중복됐는 걸 한번 빼주는 방법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제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한 개가 2팩까지로, 즉 두 가지로 인식이 됐다면 이 2팩까지를 다시 한 개로 인식을 해주려면 이 3팩에다가 2팩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로 인식됐던 놈이 다시 이렇게 하나로 인식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걔들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주어진 같은 것이 있더라도 일단 여기 직순열로 먼저 보시고요. 직순열 배열을 하시고요. 직순열 배열. 다음에 밑에서 뭘로 나누어 준다? 하나의 배열에서 같은 것들이 자리를 바꾸어서 생기는 배열수만큼, 동일한 놈들의 동일한 것들의 배열수만큼 중복성을 배제한다라는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팩에서 2팩을 나누면 결국 여기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원시적이지만 B의 움직임에 의해서 구했던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드리자면, 굳이 따지면 이거예요, 이거. 결국 세 개의 문자가 있을 때 얘들을 직순열로 그냥 배치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원래 이 A와 이 두 개는 자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팩까지에는 이 놈 두 개가 자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3팩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이 순서가 사라지는 것까지 고려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3팩까지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 순서 고려했는 그 상황, 이 2팩까지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그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순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같은 문자라면. 그죠? AA나 A 야들 둘이 자리를 바꾸나 똑같은데 3팩에서는 얘들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걸 다르게 봤기 때문에 순서 바뀌는 걸 빼주기 위해서 얘들 순서가 바뀌는 그 가지수로 비율적으로 나누었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된다고요. 말이 좀 길죠? 그래서 뭐 주어진 요 문제 말고 뭐 추가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한번 뭐 해보면 안 되고 예제를 여러 번 돌려보셔야지 느낌이 오니까 한 개 더 뭐 제공을 해드리면, 이번에는 뭐 5개의 문자 AAA, 뭐 BB, 요거 배열하는 방법의 수 한번 논해 봅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일단 다 다르게 생각하라. 즉 이 5개의 문자가 다 다르다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5팩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느냐, 이 5팩까지에는 요 A와 요 A가 순서를 바꾸는 이것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요 5팩까지는 이 B와 B가 순서를 자리를 바꾸는 관계까지도 다 고려가 돼서 5팩까지가 나온 거예요. 다 다르게 봐서. 근데 얘들은 원래 이 A라는 놈은 뭐 순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순서를 바꾸어서 생기는 그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3팩까지를 하나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 B 두 개가 순서를 바꾸어서 생기는 그 중복 일명 2팩까지를 또 하나로 봐주셔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됩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약분시키면 여기 4, 5만 남겠죠? 그리고 요거하고 약분되면 2 되니까 총 10가지가 남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요?
원래는 자리를 바꾸어서는 안 되는 놈들을 자리를 바꾸어서 이걸 구했으니까 그 자리를 바꾼 놈들만큼을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한 개가 6개로 됐다면 그 6개를 다시 한 개로 보려면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느낌? 예? 예.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잘 몰라나? 이번에는 뭐 문자 3개로 가죠.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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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뭐 C, C, C. 총 몇 개? 8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얘들 배열하는 방법의 수.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다 다르게 보라. 다 다르게 본다면 총 8팩이 나올 거예요. 맞죠? 8P8. 그랬을 때 여기서 중복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원래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되는 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A가 자리를 바꿔서 생기는 배열의 수, 즉 3팩까지의 중복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이 B라는 두 놈의 배열에 의해서 또 중복이 발생을 할 거고. 됩니까? 그리고 C라는 놈, 얘도 고정입니다. 그죠? 자리를 바꾸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얘들 자리를 바꾸어 생기는 그 중복성만큼 이 8팩에는 계산이 돼 있으니까 얘들 개수개만큼 중복되는 것만큼 하나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느낌이 좀 옵니까? 그래서 요거 역시 이거 계산은 직접 할까요? 하죠. 3팩 요놈 약분시키면 얼마? 4, 5, 6, 7이 남을 거고요. 그죠? 요게 6이니까 6 하나 사라지고 2 되면 총 몇 가지? 70가지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교과서에 있는 정리 내용인데요. 요 정리 내용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뭐 R개, Q개 있을 때 N개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즉 동일한 것들이 있는 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랬을 때 이 개념이 뭐다? 위에는 일명 N개를 다 서로 다르게 봐온 직순열의 수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개념은 뭐다? 서로 같은 놈들은 자리를 바꾸는 상황에 의해서 뭐 개수가 카운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 해서 이 직순의 수에는 그 자리 바꾸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 동일한 것들이 배열되는 수, 동일한 것들 배열되는 수로 나눠준다. 배열의 수로 나눠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을 계산하는 건 좀 알아는 두시고요. 자주 쓰니까 이 원리를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물론 원리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좀 복잡한 문제는 사용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밑에 예제 하나만 더 연습을 하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최단 경로 문제까지만 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6개의 숫자 11, 2, 3, 3, 3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얘들 결국 배열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것들이 있죠. 11, 3, 3, 3 3개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얘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결국 서로 다 다른 걸로 보면 6팩까지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 중에서 1, 2개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개수 2팩까지, 그리고 3, 3개가 자리를 바꾸어서 생기는 중복성 3팩까지를 나누어주면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가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요놈 약분시키면 얼마? 여기 4, 5, 6이 남을 거고요. 요거 2 하나하고 2 하나하고 약분시키면 얼마? 60까지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에는 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치부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뭐 중학교 때도 이 최단 경로 구하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건데요. 이제 요거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 다 좀 파악을 하시고요.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최단 거리라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가장 짧은 길이로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 요것도 최단 거리가 되겠죠. 길이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이 한 칸의 길이 1이라고 하면 총 7. 요것도 역시 7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최단 거리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최단 길로 선택이 될 겁니다. 결국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뭐냐? A에서 B로 가는데 굳이 따지면 요 대각선 방향으로 가니까요.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위쪽. 즉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래 내려오면요. 최단 거리가 안 됩니다. 왜? 길이 값이 한번 더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 가긴 가는데 뭐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왔다가 이래 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가는 건 이런 건 최단 경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그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결국 최단 경로를 구하라는 말은 어휴 다 사라졌네. 그죠? 다 사라졌네요. 뭐 파란색 우에 있었습니까? 뭐 이래 있었습니까? 뭐 이래 하죠. 결국 최단 거리로 가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뭐냐? 결국 A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라? 오른쪽이나 위쪽으로만 진행해서 가라는 그러한 방법의 개수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즉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즉 두 가지의 방향 형태만 가지고 B까지 가는 그 방법의 개수를 지금 찾는 겁니다. 최단 거리의 수는. 자, 그랬을 때 요 까만색 라인을 결국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말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랬을 때 요 까만색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오른쪽 위쪽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요 까만색은 굳이 따지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오른쪽 갔다가 또 오른쪽 또 갔다가 오른쪽 또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됩니까? 이제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순열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파란색 요 상황은 요 최단 거리는 굳이 따지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음에 위쪽으로 갔다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위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오죠? 다음에 빨간색은 이 빨간색 최단 경로는 위쪽으로 한번 가고 또 위쪽으로 또 가요. 그죠? 위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또 위쪽 갔다가 오른쪽 가는 겁니다. 그죠? 결국 최단 거리라는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A에서 B로 가려면 결국 대각선 오른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을 선택을 하든 위쪽 방향을 선택하든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결국 뭐 총 7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총 7개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느낌 뭡니까?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뭐 세 가지 최단 경로의 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열해 봤는데 얘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결국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몇 번 사용이 돼야 됩니까? 오른쪽이 몇 번 사용이 돼야 돼요? 4번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색깔이 이게 많지가 않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몇 번? 3번이 사용되는, 즉 오른쪽 4개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위라는 이 단어 이 3개가 배열되는 그 방법의 개수가 최단 경로의 개수가 될 거예요.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최단 거리 가는 방법의 수를 만약에 동일한 것들이 있는 순열의 수로 푼다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O라는 이 동일한 문자 4개하고 위라는 이 동일한 문자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최단 거리의 수가 되기 때문에 그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동일한 거 구하는 거 7팩분의 서로 다른 걸로 봐서요. 얘들 중복 몇 개? 4팩. 위자 위로 가는 요 단어 중복 몇 개? 3팩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시면 4팩하고 0하고 약분하면 5, 6, 7이고 3팩하고 6하고 약분하면 3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풀이 첫 번째인 동일한 것들이 포함된 순열의 수로 풀이하는 방법이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이런 배치에서 결국 최단거리로 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기준, 오른쪽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근데 총 합쳐서 오른쪽으로 4번 그리고 위쪽으로 3번 가야 되는 이 배열이기 때문에 오른쪽 4개, 오른쪽을 나타내는 문자 4개와 위쪽을 나타내는 문자 3개가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가 최단 경로의 수니까 그 방법의 수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 이 단원에서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에서의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부의 법칙을 여기다가 한번 사용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A에서 B로 간다면요. 세알리는 겁니다. A에서 가면 요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인데 몇 개? 한 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A에서 요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인데 한 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인데 야 또는 야니까 이 두 개 숫자 값 더해 주시면 돼요. 2가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요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인데 요 한 가지죠. 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럼 똑같이 여기서 이 A에서 요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인데 여기까지가 두 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가지니까 야 또는 여기까지 와서 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인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어머니 느낌 와요? 그래서 항상 요 사이에 요 양쪽 간격으로 있는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요 사이 값을 더해서 구해주는 느낌으로 경우의 수를 하부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맞물려서 간다면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또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일명 뭐 하부의 법칙 또는 뭐 파스칼의 삼각형 방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하부의 법칙을 사용했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트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개수는 또 몇 개? 한 개. 여기까지도 뭐 한 개죠? 여기까지도 역시 한 개일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도 당연히 한 개일 거고요. 맞나? 요? 예.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야하고 야 두 개의 합 4가 될 거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여기 재밌어요. 2하고 1의 합 3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가는 값은 얼마? 4가 될 거고 여기까지 가는 값은 5가 될 거고 어린이 문제처럼 됩니다. 더하기만 잘 하시면 되니까.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 의해서는 3, 3 더하면 6 될 거고 여기까지 가는 거 구해볼까요? 4하고 6 더하면 10 될 거고 여기까지 가는 거 4하고 6 더하면 10 될 거고 여기까지 가는 거 15 될 거고 요거 더하니까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 야 더하니까 20 될 거고요. 뭐뭐 더하시는지 알겠어요? 양쪽에 있는 거 더해서 여기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파트를. 그래서 B까지 가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누구? 이 20과 15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5가지다 라는 걸 동일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요, 다음과 같이 이 하부의 법칙을 이용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일한 순열의 배열수로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다 모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많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떤 하나의 패턴의 문제 형태로 접근을 했을 때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됐을 때 다른 게 이제 해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둘 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꼭 좀 파악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했습니다.